네, 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설계를 진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시안이랑 기존 공사전 현장 여건, 그리고 평면 배치, 3D 시안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은 기존의 헬스장을 사용하던 곳을 전체를 이제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현장이었는데요. 기존의 원장님께서 진료를 하는 병원이 따로 있고 그 병원에서 아예 이전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서 우선 공사 시작 전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헬스장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샤워실을 철거해야 되는 구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철거 물량도 많고 이런 장비가 들어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급배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철거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차단기나 이런 배선들도 약간 좀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공사할 때는 깔끔하게 용량에 맞춰서 다시 설정을 할 거고요. 철거는 사실 직접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철거업체를 데리고 와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건물주한테 철거를 전체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장님이 약간 좀 신경은 쓰셔야겠지만 철거업체를 따로 구해서 전체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적으로는 직접 철거를 하거나 그 건물주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아예 쓸 게 없을 때 뭐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기존의 마감이나 어느 정도의 천정 마감 이런 것들을 살려 쓴다, 이런 경우에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철거를 하는 게 낫고요. 살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살려서 공사를 하는 게 비용적으로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살려 쓸 게 없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직접 철거를 진행하거나 임대를 주시는 분한테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위험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 미리 클라이언트 분하고 협의를 해요. 이거는 직접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면 일반 철거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수가 철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살려가면서 커팅해 가면서. 요건 이제 어쨌든 요런 부분 같은 경우 여기를 전체를 철거하느냐, 아니면 요 구조는 어느 정도 살려두고 나중에 마감을 다시 하는, 이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인테리어라는 거는 신축 건물이 아니고 뭐 기존에 어느 정도 벽면을 살릴 수 있는 건 사실 살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철거 비용도 따로 들고 다시 벽을 치는데 또 비용이 되니까 그런 비용을 아껴서 오히려 힘을 줄 수 있는 데 주는 게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이렇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좀 보이죠. 이렇게 배선들이 그냥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원장님이 또 원하신 거는 바닥 난방을 좀 원하셨어요. 여기 입구 쪽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 보니까 신발을 벗고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 난방을 원하셨는데, 난방 방법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뭐 가스나 기름 보일러를 사용해서 전체 바닥에 엑셀 난방을 깔고 방통을 치고 강화 온돌마루나 뭐 타일 같은 걸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건식 그 엑셀관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전기 필름 난방 또는 판넬 난방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일러 쪽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뭐 초기 비용도 문제지만 나중에 또 원상복구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물을 쓰는 공사다 보니까 혹시나, 물론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선 공사 비용도 늘어나고 일도 늘어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내 건물이면 또 상관없는데 어쨌든 임대로 사용하시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원상복구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애초에 공사 비용도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가 건물이잖아요.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겨울 뭐 주말에 이렇게 집을 비워놓을 일도 없고 단열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동파에 대한 위험이 약간 적어요. 그런데 여기 현장을 보시는 것처럼 건물도 약간 노후됐는데 창 같은 것도 단창에다 벽체 단열이 전혀 안 돼 있죠. 이런 경우는 혹시나 뭐 장기간 뭐 겨울철에 휴가를 간다거나 4, 5일 정도 비워놨을 때도 난방을 항상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잘못하면 동파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아래층에 또 다른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수 같은 게 생겨서 장비가 고장 난다거나 이러면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업시설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안 드리고 우선 저희는 필름 난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배지 같은 경우는 아직 평면도가 완전 완성된 도면은 아닌데, 계단실을 통해서 이렇게 전실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실을 따로 만들어주고, 이쪽은 센터, 상담센터, 진료실이랑 원장실 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배치를 한 건데 저희만의 좀 방식이 있어요. 우선 허가를 받아놓고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저희만의 노하우라서 좀 말씀드리긴 애매하고, 그리고 각 원장실이나 부원장실 요런 데는 항상 피난까지 생각을 해서 배치를 잡아야 돼요. 요렇게 해서 완성된 시안입니다.
또 이쪽 출입구를 이용해서 들어오고 신발을 벗고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상담실, 여기 안내 데스크와 차트실 겸 문서실 겸 탈의실을 안내 데스크 바로 측면에 놨어요. 배치에 따라서 이쪽으로 약제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요거는 병원 따라 다르긴 한데 진료실에서 바로 약제실을 연결 안 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바로 그냥 약제실 연결하고 원장실에서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안내 데스크 정면으로 이렇게 바 테이블을 만들어서 여기서 문진도 하고 대기 공간도 좀 분리를 해줬고요. 이쪽에도 대기를 하고 이 안쪽에 여기 소파 대기하고 약간 분리해서 앉을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보통 저희가 출입구 쪽에서 여기가 이제 출입구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출입구에서는 사실 대기 공간을 안 보이게 저희가 보통 배치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층을 다 쓰는 상황이고 엘리베이터나 계단실에서 이 출입구까지 오는데도 약간 거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중에 애칭 시트로 마감을 해서 요 밖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게 만들 거라서 시선을 차단해 주는 것보다는 동선이 좀 더 편하게 여기 배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여기 층고가 워낙 낮다 보니까 기존의 천정은 노출 천정으로 마감을 했고요. 대신에 진료실이나 상담실은 천정을 약간 낮게 해서 좀 안에서 상담을 할 때 안정감이 들 수 있게, 상담실과 진료실 안쪽에는 벽체 안쪽에 인슐레이션을 넣어서 방음이나 차음을 좀 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이전에 공사한 것들을 보시면 안쪽에 전부 다 인슐레이션, 흡음보드, 석고 투피 이런 식으로 마감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필름 난방으로 돼 있어서 열 전도나 이런 거 고려해서 강화 온돌마루로 진행을 했고요. 여긴 특이하게 뒤쪽 통창을 좀 살렸죠. 안내 데스크 뒤쪽으로. 나중에 여기 이제 뭐 블라인드나 커튼을 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채광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실내가 좀 밝게 보이게. 안내 데스크를 뒤쪽으로 놓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출입구 위치랑 고려했을 때 버려지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실들의 이제 좀 유기적인 연결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서 그 부분도 있고 물 쏘는 공간을 최대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기존에 이쪽으로 이제 급배수가 다 나와 있어서 직원실은 가능하면 이쪽으로 뺐어요. 밑에 층은 이미 입주가 돼 있는 상태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하소를 쓰려다 보면 펌프를 또 써야 되거든요. 이제 펌프가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하면 나중에 하자 문제도 있고 급수관이 어쨌든 물 쓰는 공간이 늘어날수록 뭐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서 건물 컨디션 이런 거 고려해서 물 쓰는 공간은 좀 한쪽으로 저희가 좀 모아놨고요. 센터하고 이걸 좀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안내 데스크가 이쪽으로 좀 나왔어요. 전체적인 톤은 요즘에 저희한테 이제 많이 위리해 주시는 톤인데 좀 이렇게 아늑하고 그러니까 연 베이지나 아이보리 톤에 약간의 우드 톤으로 많이 원하시더라고. 이게 아무래도 해놓고 나면 확실히 좀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다른 데 공사한 곳인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아늑한 느낌을 어떻게 보면 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목재 색깔은 당연히 바뀌겠죠. 바닥 톤도 바뀌고 확실히 해놓고 나면은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한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해요. 제가 만약에 병원을 간다고 하면 좀 아무래도 좀 너무 막 피부과나 막 이런 데처럼 차가운 느낌보다는 좀 포근한 느낌이 환자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좋겠죠. 바 테이블을 만들 때도 이렇게 발이 닿는 부분은 전부 다 좀 내구성 있는 마감을 해주고요. 이런 상판은 저희가 나중에 강화 유리로 좀 내구성 있게 마감을 다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수장 해서 나중에 정수기랑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노출 천정 부분이다 보니까 간접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천정이 좀 밝고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이 퍼지게 저희가 디자인을 해놨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설계 단계까지 진행된 정신과 인테리어 시안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설계가 진행되고 미팅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요 시안을 가지고 원장님이랑 미팅을 할 거예요. 이런 디자인의 마감재가 여기는 뭐고 여기 마감은 뭐고 해서 견적서도 상세 견적이에요. ABS 도어 몇 사이즈의 어디 제품을 개당 얼마인데 몇 개 들어가서 얼마. 여기는 도배 마감인데 방염 실크로 해서 1제곱미터당 얼마인데 몇 제곱미터에서 얼마. 그래서 나중에 저희는 이제 3D니까 여기에 이제 물량이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물량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견적서를 뽑는 거라서 차후에 만약에 디자인이 변경되거나 현장 여건상 여기는 굳이 마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원장님이랑 협의를 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상세 견적이라서 아무래도 분쟁이 없죠. 저희가 회사가 시작된 지 2010년부터 했는데 저희는 어쨌든 한 번도 사업자도 변경도 안 하고 그동안 유지관리도 계속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공사 진행한 것까지 해서 현장 사진이랑 어떻게 시공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